안녕하세요.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가예행 고을침 안오행루 양기수 인사 올립니다. 지금 온 우주, 대한민국을 넘어 온 우주가 어디에 관심을 가장 두고 있을까요? 대통령 선거? 물론 관심이 있겠죠. 가장 큰 관심사, 온 우주의 관심사가 과연 가예행 고을침 안오행루 양기수가 가예행 고을침 안오행루 양기수가 부천바닥에서 쫓겨나느냐 살아남느냐, 그걸 최대의 관심사 같아요. 만나는 분들마다 아직도 안 쫓겨난다고. 제가 그렇죠, 이번 달까지라고. 내일까지라. 이번 달도 아니야, 내일까지야. 왜 이렇게 저한테 그렇게 저한테 관심이 많다기보다도 안 쫓겨나는 게 신기한가 봐요.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봐, 아직도 안 쫓겨나고 있냐고. 그래서 이제 D-2예요. 이래요. 정신이 혼미하네. 그리고 이제 내일까지 안 내면, 집세를 안 내면 쫓겨나는데, 전기세, 수도세는 나중 문제야 지금. 방금 전에 채권자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번 달에 결제되냐고. 또 전화 또 줄줄이 있습니다. 이래 담배를 끊겠어. 참 신기합니다. 진짜 실제 물어봐요. 언제 쫓겨나냐고. 그걸 계륵이라고 나요. 계륵. 양기수가 싫다기보다도 저를 시험하는 건지 뭔지. 양기수에게 투자하기에는 미래가 불투명하고, 또 양기수하고 헤어지자니 좀 뭔가 아쉽고,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 같아요. 한 번쯤 양기수가 없는 부천을 상상하기 힘들겠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모닝콜이 와서 일어났어요. 원래 더 잘나겠어요. 오후까지 그냥 속편하게 자자 했는데 아는 분이 찾아온다고 해가지고 감사하죠. 제가 유일하게 좀 못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모닝콜 얘기를 했어요. 누가 모닝콜 좀 해줬으면 한 1,000억 벌 것 같은데, 모닝콜이 그렇게 힘든가 봐요. 누가 저거 사기제 뭐지. 에휴. 잠을 자다 깨다를 반복합니다. 뭐라고 이렇게 메모를 해놨어. 오늘 제가 네이버 안오행지, 인스타그램, 그리고 제 고객분들에게 보낸 글입니다. 이 글을 읽어드리기 앞서서 우리은행 1002-254-376930 계좌이체 하시면 그 이름 뜨잖아요. 평생 제가 섬기겠습니다. 많은 투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겸허하게 받겠습니다. 오늘 제가 네이버 안오행지에 올린 글이에요. 환자는 의사, 옛날로 의원이죠. 의사 눈빛만 보고도, 환자는 의사 눈빛만 보고도 마음의 안정을 느껴야 한다. 유튜브 쇼츠로 허준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봤는데 이 글귀가 마지막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걸 메모를 해놨어요. 그러다 이제 오늘 글로 올렸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사람들을 만날 때 양기수만 만나도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해야겠다. 에테타, 카예행 고울침의 에테타. 내가 주장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 시대에는 환자도 의사도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도 환자가 될 수 있고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상대에게 마음의 평온을 주면 나는 의사가 되고, 불편을 주면 내가 환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경지는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카예행 고울침 안오행누 양기수 올림.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네이버에, 평상시 네이버 제 거 올리면 지금 3년 넘게 올리는데 거의 하트도 없거든요. 그럼 뭐 네이버에서 그 글 문자가 오더라고. 어떻게 하면 블로그 상위에 올른다. 관심도 없어요. 그냥 올리는 것 뿐이에요. 유튜브도 어떻게 하면 뭐 누가 말하고 하는데, 그건 제가 하다 보면 되면 좋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글을 올려놨어요. 일단 어떻게 되든 간에 사과나무를 심으러 가야 되겠다. 사실 그래요. 저도 인간인지라 어떤 때는 자포자기 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그렇습니다. 만감이 교차해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우연찮게 지금 1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뭐 공인은 아니지만은, 영향력 있는 유튜버는 아니지만은, 뭔가 희망을 줘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상황에서 제가 유튜브를 그만두고 훌쩍 떠나버리면 너무 좀 무책임하지 않을까. 미국에서 0.3에서 0.5%가 나오더라고, 시청률이. 나 그거 신기해요. 그래서 뭔가 저는 그렇죠. 제가 이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일단 오늘하고 내일까지는 투자가 필요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굶어 죽느냐, 도둑질하느냐, 투자를 유치하느냐, 3가지 방법 중에서 저는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제가 이제 저는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뭐 형은 저한테 뭐 약간 잔소리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이걸 봤어요. 어디 갔어? 찾으면 없어. 세계 인구 수가 몇 명인지를 제가 한번 네이버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세계 인구가 82억 3,161만 3,070명. 대한민국 인구가 5,100만 명 정도. 세계 인구가 82억 정도 돼요. 82억 명한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야, 82억 명이면은 그 중에 뭐 한 100명 정도는, 82억 분의 100이면 0.00000 몇 프로잖아요. 우리가 파레토의 8대2 법칙을 얘기하는데 80-20 법칙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0.0000이라는 것은 확률이 많은 거거든요, 사실은. 대부분 8명이 반대하면 2명은 찬성한다, 뭐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가 있는데, 20%가 세상을 움직인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82억 명한테 지금 제가 투자를 권유하고 유치하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82억 명 중에서 저 같은 사람을 찾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나름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데 현재 어렵구나.
이 투자가 안 되는 게 더 확률이 더 힘들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제 구독자 수가 1000명 이하라서 제 영상을 접하기가 더 그게 난이도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인구수를 안 봤더니 이제 82억 명이더라고. 약간 고무적인 것은 미국에서 0.3에서 0.5가 나와요. 미국이 부자 나라니까. 제가 혹시나 이제 20, 30대, 뭐 40대까지도 젊은 분들이 계시면은, 이 영상을 실수라도 보시는 분이 계시면은 결혼을 하셔야 돼요. 결혼해서 애를 낳고 헤어지더라도 뭐가 있어야 돼. 애가 있는 게 좋습니다. 저도 그러잖아요. 나중에 70, 80까지 살지 뭐 어떻게는 모르겠지만은, 나이 70, 80, 90 먹어서 가족이 없다는 건 얼마나 좀 외롭겠어요. 그건 돈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강아지를 한번 키워보려고 키웠는데, 강아지 키우는 게 더 힘들 것 같아. 강아지는 사람은 말이나 통하지만 강아지는 말도 안 통하잖아. 아우, 강아지 유치원 보내야지, 뭐 산책시켜야지, 퇴근할 때 유치원에서 모셔오야지. 제가 한 1년 키웠는데 1년 좀 못 키운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옛날 애인이 정말 강아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드렸는데, 지금 여왕 대접 받는데, 여왕 대접. 누구 말씀만 따라 금붕어라도 키우려고 생각해봤는데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모닝콜도 같은 맥락입니다. 인생 살면서 사람이 됐든 금붕어가 됐든 강아지가 됐든, 진짜 뭔가 하나는 있어야 된다. 서로 위로를 주고받는 거. 서로 위로를 주고받는 사이에 한 명이든 한 강아지든 한 금붕어든 있어야 된다. 예, 제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뭐 그게 전부의 이유가 될 수는 없지만은, 저는 이제 단점이 많다는 거지. 사실 장점도 있지만은 전 단점을 고치려고는 않거든. 물론 남한테 피해 주는 건 고치죠. 저는 항상 장점을 극대화하는 스타일입니다. 지출에 수입을 맞추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도전하다 보니까 이게 삶이 안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도전을 안 하고 일정한 수입에 만족을 하면은 집에서 이렇게 쫓겨난다는 얘기까지는 안 나오겠죠. 저는 도전하는 쪽이라서, 귀가 얇은 건지 팔랑귀인가. 근데 이제 모든 문명은 도전이었죠. 누군가가 리스크를 감수하고 도전을 한 덕분에 지금 우리가 비행기도 타고 뭐 제가 유튜브도 할 수 있는 거지. 다 그 현 상황에 만족했으면은 지금도 아마 우리는 농사지고 있겠죠. 맞는 얘기잖아요. 누군가가 리스크를 무릅쓰고 도전한 덕분에 우리가 이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지요. 어제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어제 제가 이제 시흥시에 갑자기 볼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카카오 택시를 탔어요. 어쩔 수 없이 빨리 가야 되니까. 그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분이 자꾸 비 맞은 사람처럼 중얼중얼거리 앞에서. 요즘에는 택시하고 거의 뒷자리에 앉잖아요. 이게 뭐 칸막이가 있어가지고 기사분 얼굴 보기도 뭐 볼 일도 없고. 근데 계속 중얼중얼 대길래 저 양반이 뭐 기분 나쁜 일이 있나 하고, 근데 신경 안 썼어요. 이제 목적지 신천리에 시흥시에 다 도착했는데, 여길 왜 왔냐 저한테. 아니 뭔 소리야, 무슨 기사분이 참 오지랖도 없다고 했는데, 이 양반이, 이게 그제 제가 이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어제 얼굴 좀 보자겠는데 서로 바빠서 연락을 안 한 건데, 카카오 택시를 불렀는데 그 양반 택시 기사 온다고 저한테 말 안 했거든요.
원래 다른 거 하던 분이에요. 근데 카카오 택시를 불렀는데 그분이 운전하는 차를 탄 거예요. 이건 진짜 거의 로또 확률이거든요. 아우 정말 반갑기도 하고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커피 한 잔 같이 마셨죠.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참 신기한 일 다 있다고. 그러고 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 제가 힘들다 보니까 그럼 새로운 인연 한번 만나봐라. 좀 대단하신 분 같은데 여성분인데 한번 만나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원래 제 스케줄이 있었는데 다 약속 온 건 아니니까 오라는 데는 없어도 참 갈 곳은 많습니다. 스케 제 스케줄을 다 취소하고 그분하고 다시 부천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5시 반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주변 지금까지 만나온 사람들에서 결판이 안 나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된다. 새로운 직업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5시 반에 만나서 같이 이제 밥을 먹었어요. 그분이 밥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하고 이제 나오면서 뭔 얘기, 그분 입에서 뭐가 툭 튀어나왔는데 제가 옛날에 하던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무개 씨 아냐니까 안 돼. 그 아무개 씨, 아무개 누나하고 또 통화를 오랜만에 했네. 제가 그래도 이렇게 빚쟁이고 뭐해도 그렇게 뭐라, 모질게 살아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웬만한 사람은 친합니다. 웬만한 사람하고는. 물론 제가 이제 실수한 것도 많아서 실수했으니까 이렇게 지금 쫓겨나네 많이 하겠죠. 어제 참 희한한 날이었어요. 그분이 택시기사 한 것도 그렇고 처음 만난 분인데 저것도 공통적으로 아는 분이 계시고 다 사이가 좋은 분들이에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우연히 만나는 걸 좋아하거든요. 우연찮게 만나서 뭔가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 제가 원래는 유튜브 하면서 다른 얘기를 하려 했는데 원래 그런 것 같아요.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다. 그럴 때도 더 좋은 일이 생기려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어제 어떤 이제 보험 하시는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저한테 화를 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화내는 건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제가 잘못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다음에 통화하자고 전화를 끊었어요. 지금 앞에 제 채권자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제가 양해를 구했죠. 아 정말 돈을 드려야 되는데 내일까지 집세 안 내면 쫓겨나게 생겼다 보니까 그분 젊은 분이에요. 저보다 한참 젊어요. 그분은 화를 안 내시면서 아 그러시냐고 계획 잡히는 대로 그 채무 그 날짜 계획 좀 잡아서 보내달라고 자기도 입장이 있으니까 그렇게 점잖게 얘기하는 분이 계시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그릇입니다. 왜냐면 그분이 저한테 욕을 하거나 뭘 화낸다고 해서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그분도 열받고 저도 열받고. 그리고 이게 지금 법으로 가는 금액은 아니고 제가 지금 법으로 가는 금액은 거의 없어요. 나라 세금 말고는. 그분한테 제가 이제 더 약간 존경심이라고 표현할 게 달리 생각이 안 나니까 나이가 저보다 한 보통 20년보다 더 어린데도 이 대화 자체를 여유 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아는 거예요. 저는 나이 50, 60, 70대 남자 제일 싫어해요. 고집 센 남자. 아우 집안 잘나고 분위기 막혀가지고 나이 관계 없어요. 그 양반은 알더라고. 이미 도를 닦은 거예요. 아니면 가정교육을 잘 받았던가. 이 가정교육이 중요해요. 그래서 옛날에도 물어보잖아요. 부모님 뭐 하시는가. 저는 그때는 그게 몰랐어요. 아 살다 보니까 가정교육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 양반은 100% 1000% 성공할 것 같아요. 왜냐면 화낸 다음에 결과를 알고 있는 거죠. 화내면은 서로가 손해거든요. 그리고 저를
감사하게도 신뢰를 해주셔요. 아, 양기수 씨는 갚을 사람이다. 전화는 잘 받거든요. 왜냐면 당연히 그 정도는 감수해야죠. 제가 약속을 날짜를 못 지켰으면 당연히 전화 받고 양해를 구하고 고개 숙이는 건 그건 뭐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요. 제가 지금 유튜브가 두서가 없어요. 첫째는 제가 아무리 카이엔 고을 짐교 아노 카이엔 고을 짐교 교주라 하더라도 저도 지금 산만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 11시 50분까지 어느 분이 저를 2분 남았는데 모시러 온다고 해서 그분이 모시러 안 온다 했으면 더 잘라고 그랬어요. 아휴, 어차피 마음이라도 편하게 자자 그냥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감사하죠. 무조건 감사해. 무조건적으로 웃습니다. 인상 쓰기 싫어요. 그건 저는 따로 떼어놓고 봐요. 제 거는 재무는 재무고 뭐고 분리해서 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제가 제 관상까지 나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아, 이 누나 성질이 급해서 빨리 준비해야 되는데. 응? 오늘이 30일이죠. 오늘까지 사전 투표 아직 안 했어요. 투표는 주권 행사니까 해야죠. 뭐 오늘 보통 뭐 6월 3일 날 하면 되니까. 세상에 공짜 없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 얼마나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겠습니까? 많이 느끼고 깨닫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소명이 생겼어요. 제가 1,000억을 벌면은 저 같은 사람 찾아서 투자를 하고 싶다. 그전에는 그 소명이나 이런 게 목표가 없었거든요. 생겼어요. 3만하죠. 3만에 얼마나 산만하겠어요. 저도 부천이 좋거든요. 제가 인천 부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지만은 이 집에 산 지도 한 3년이 넘은 것 같은데 정도 많이 들었죠. 근데 지금은 내일까지이기 때문에 제 능력으로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82억 명한테 얘기했으니까 되게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카이엔 골침 아노행루 양기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